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새벽 5시 24분. 쿠팡 로켓프레시 배송기사 정슬기 씨가 관리자에게 보낸 마지막 카톡 메시지입니다. 그날 새벽 그는 배송 도중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깊게 잠든 새벽, 누군가는 여러분의 택배를 배달하다가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이 회사는 작년에만 매출 41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찍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통업의 상징이었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쿠팡 하나를 못 당해냅니다. 단일 기업 최초로 40조 원 고지를 돌파했고 2년 연속 흑자에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41조 원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기둥 뒤에는 우리가 차마 외면하고 싶었던 너무나도 잔인하고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5번이나 거부해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훌쩍 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은 41조 제국 쿠팡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피와 땀 그리고 무책임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이 어떻게 15년 만에 이토록 거대한 공룡이 됐는지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쿠팡은 2010년 자본금 30억 원으로 시작한 구멍가게 수준의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초기 7에서 8년 동안 물류 인프라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가 넘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물류센터를 세운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매일 누리는 로켓 배송입니다.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눈 뜨자마자 문 앞에 와 있는 이 마법 같은 속도. 하지만 이 마법을 부린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배송기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속도였습니다. 쿠팡의 전략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 일단 시장을 먹고 고객만 우리 품에 가두면 된다. 실제로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달했지만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3조 원을 수혈받으며 버텼습니다. 이른바 계획된 적자라는 도박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2024년 매출 41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 괴물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은 무엇을 먹고 이토록 비대해졌을까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도된 쿠팡 관련 노동자 사망자 수만 20명이 넘습니다. 그중 7명이 배송기사입니다. 사망한 정슬기 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명백한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관리자와 나눈 달려주십시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라는 대화는 단순한 카톡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을 증언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쿠팡 배송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수치로 보면 더 참혹합니다. 2025년 기준 배송기사 1인당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은 388건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8%나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1시간 넘게 걸리는 물건 분류 작업은 수당 한 푼 없는 공짜 노동으로 채워집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쟁사는 분류 수당을 주지만 쿠팡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쿠팡은 배송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즉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쿠팡은 최저임금 준수 의무도, 주 52시간 노동 제한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비용을 누군가는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노동과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의 피비린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쿠팡에서 터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무려 3,370만 건입니다. 쿠팡의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가 1,500만 명인데 유출된 건수는 그 2배가 넘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쿠팡을 한 번이라도 써본 모든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쿠팡의 대응 방식입니다. 유출이 시작된 건 6월이었지만 쿠팡은 이를 무려 147일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퇴사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반납하지 않은 인증키로 5개월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정보를 빼갔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닙니다. 열쇠를 회수하지 않은 초보적인 관리 실패이자 고객을 기만한 인재입니다. 현행법상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쿠팡 매출이 41조 원이니 최대 1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규모까지 합치면 쿠팡의 1년치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며 보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진짜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주인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을 방패 삼아 국회 청문회 출석을 5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글로벌 CEO로서 일정이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41조 원을 벌어들이면서 한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은 비웃은 겁니다. 대신 청문회에 나온 임시 대표는 통역기에 의존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다 라는 맹탕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회는 김범석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일명 김범석 입국금지법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법적 책임은 미국 뒤에 숨어서 회피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은 망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이 비극의 가장 슬픈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쿠팡의 속도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분노하며 탈쿠팡을 외치던 사람들도 당장 내일 필요한 생필품이 생기면 다시 쿠팡 앱을 켭니다. 실제로 유출사고 직후에도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는 단 10일 만에 1,500만 명 선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월 회비를 7,890원으로 올렸음에도 가입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로 묶인 이 거대한 락인 효과는 이제 소비자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됐습니다. 쿠팡은 이제 유통 공룡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된 겁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괴물을 이토록 비대하게 키운 건 과연 누구일까요? 새벽 2시에 주문해서 아침 7시에 받는 그 짜릿한 도파민에 취해 그 이면에서 쓰러져가는 노동자들과 헐값에 취급되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우리는 모른 척 해왔던 건 아닐까요? 매출 41조 원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배송기사 한 명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름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할 때 제2, 제3의 정슬기 씨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우리의 주머니와 정보는 플랫폼의 거대한 아가리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편리함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지금 그 비용은 가장 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있는 쿠팡 앱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의 경제학이었습니다.